자, 이번엔 12번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니까요, 당연히 삼각함수죠? 그 앞에 삼각이라면 삼각비에 관련될 거야. 그쵸? 함수니까 y는으로 정리될 거고요. 여기에 sin x나 혹은 y는 코사인 x나 혹은 y는 탄젠트 x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삼각함수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차근차근 사인부터 탄젠트까지 그 그래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사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인 함수를 보시면 우리가 원래는 시작점이 없지만 시작점을 만들게요. 그냥 0,0에서 시작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얼사탄고 배웠죠. 그쵸? 여기에서 동경의 길이가 1짜리인 선이 이렇게 돌아가면 사인 값을 추적해 볼게요. 여기는 사인이 양수일 거고 여기도 양수고요. 사인 여기서 음수고요. 사인 여기서 음수 나오겠지. 그치? 맞아요? 자, 얘를 뱅글뱅글 계속 돌리면서 사인 값을 측정해서 점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사인이 0도일 땐 0이고 90도일 때 사인 값은 1이며 180도일 땐 다시 0이 되고 270도에서는 다시 음수 마이너스 1이 되며 2파이로 오면 한 바퀴 좀 다시 0이 돼.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인 그래프를 볼 때 시작점이 0,0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그리게 돼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한 개의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것을 주기라고 얘기하고요. 자, 0도부터 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2파이가 걸렸죠. 얘를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주기.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사인 값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높은 점이 1이고요. 가장 낮게 내려가는 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진폭은 2가 되죠. 그렇죠? 진폭이 2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값은 1,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주기는 2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주기가 2파이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원점의 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연장해서 계속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에서 원점 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 사인은 원점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이고요. 자, 그리고 주기는 2파이이며 원점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비교해 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는요, 자, 시작이 0,1에서 시작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2파이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마저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을 기준으로, 자, 이쪽과 이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점이 1, 가장 낮은 지점이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진폭이 2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사인과 코사인의 공통점은 주기가 2파이라고 있는 건 같고요. 그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 그 다음 다른 점은 대칭성이죠. 사인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코사인은 Y축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탄젠트 그래프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탄젠트 그래프 가봅시다. 자, 탄젠트는요, 우리가 구할 때 x분의 y라고 구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x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정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x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탄젠트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탄젠트 그래프도 0,0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그려진다. 왜? 90도에서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값만 그릴 수 있어서 얘는 점근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다시 나타내는 부분은 요만큼 가서 다시 보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가 주기가 될 텐데 얘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다르죠? 자,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파이마다 그림이 반복되면서 그려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죠? 그래프의 모습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최대 최소는 없고요. 자, 대칭성 봅시다. 얘도 이쪽을 그려보면 요 박스 안에서 보시면 어떤 모습이에요? 원점에 대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얘도 원점에 대한 대칭 형태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최대 최소가 없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주기는 파이이고요. 그쵸? 자, 대칭성은 원점 대칭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인과 같은 원점 대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탄젠트 함수만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 있죠. 뭐? 점근선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탄젠트의 기본 함수의 첫 번째 점근선이 90도 2분의 파이에서 생긴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x축에 수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x는이 되겠죠. 자, 근데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파이만큼 반복되면서 점근선이 보이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자, 파이에다가 n을 곱해주고 더하기 첫 번째 점근선인 2분의 파이를 써주면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고 기본적인 점근선의 방정식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다시 볼게요. 얘는 주기를 나타내고요. 반복성이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점근선의 방정식의 위치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점근선의 방정식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얘기한 게 딱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온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이번엔 기본 문제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자, 기본 개념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사인 함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기가 3이래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3의 크기로 반복되고 있는 함수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f2 함수값이 5래요. 그럼 언제 또 5겠어? 주기가 3이니까 3을 더한 f5에서도 5일 것이고 또 3을 더한 f8에서도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f11에서도 5가 될 거야. 왜? 주기가 3이니까. 그치? 그럼 f11이 얼마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5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치? 학교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 개념을 정리할 텐데요. 잘 보세요. 칠판 잘 봅니다.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기본 형태를 정리했는데요. 얘는 우리가 변형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풀 패키지로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사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덕지덕지 우리가 모습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먼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x 대신에 얘가 됐다는 건 뭐야?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건 뭡니까?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맨 앞에 곱해지는 a를 볼까요? 자, 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나온 결과에 a배를 하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 함수인 사인 함수는 0,0을 출발한다고 가정하고요. 기본 패턴은 한 개의 주기가 2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진폭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a배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얘는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면서 뭐가 달라져? 진폭의 크기가 a배만큼 늘어나겠네. 이해되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b를 봅시다. 자, b라는 건 x 앞에 곱해지게 되죠. 생각해봐. x에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30을 대입해서 30도를, 근데 b가 2야. 그럼 선생님은 30도를 대입했지만 결국에 60도를 표현하게 되겠죠. 맞나? 아니면 b가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x에다 30도를 대입했는데 결국엔 b 때문에 15도를 표현하게 되겠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 그래프가 늘어지거나 짧아지겠죠. 늘어지거나 짧아진다는 건 뭐가 바뀌어요? 주기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A라는 부분은 아까 진폭을 바꿔주게 되었었고요. 자, B라는 건 주기를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였죠. 그쵸?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있는 B라는 숫자에 역수를 곱해주면 새로운 주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사인의 3x다. 자, 그럼 사인 x의 기본 주기는 2파이인데 x 앞에 숫자 3이 있으니까 역수로 곱해주면 새로운 주기는 3분의 2파이에서 끝나겠구나 라고 새로운 주기를 측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앞에 a는 뭐라고요? 진폭, b는 주기, c는 x축의 평행이동, d는 y축의 평행이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대값, 최소값만 정리해 볼게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얘가 만약에 A배를 하면 진폭이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여기가 A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여기까지 보면 최대값은 A,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Y축의 평행이동이 있으면 플러스 D만큼 올라가게 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바뀌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자, 최대값은 A에다가 D를 더한 거, 최소값은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D를 더한 게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프를 이해하면 편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2번을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진폭이 2배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사인 함수니까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거고요. 잘 보세요. 자, 여기와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었는데 2배가 됐으니까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패턴이 원래는 2파이에서 끝나는 거였지. 그런데 x 앞에 2가 있으니 묶어서 보면 x 플러스 12분의 파이가 되면서 x 앞에 숫자 b가 2가 되니까 기본 주기 2파이에서 x 앞에 숫자의 역수를 곱해보면 새로운 주기는 파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하나의 주기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은 y축의 평행이동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1만큼 올라갈 테니까 자, 맨 위에는 3이고요. 아래는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쵸? 자, 정리해보면 최대값은 3일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주기는 파이다 라고 해서 해석해낼 수 있겠죠.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에 있는 식을 방금 가르쳐드린 걸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삼각함수.
하은이 했어? 음, 응? 네. 최대값 얼마야? 2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오, 잘하네.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플러스 7인데. 얼만데? 파이? 왜 파이야? x 앞에 숫자에 역수를 곱하라니까. x 앞에 숫자가 2분의 1이잖아. 네. 역수는 2잖아요. 네. 기본 주기가 원래 2파이였지. 아, 거기다 2를 곱해야죠. 파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이고요. 자, 얘도 한번 정리해 놓고요. 자, 2분의 1로 묶어주면 x-3분의 2파이. 자, 얘는 뭡니까? 진폭을 조절하죠? 코사인 함수니까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본 함수는 0,1에서 출발한다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기본 주기가 원래 2파이인 그래프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 자, 앞에 3배니까 진폭이 3배씩 늘어날 겁니다. 맞죠? 자, y축의 평행 이동이 마이너스 1만큼 있으니까 모두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갈 거고요. 그럼 얘는 2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4를 왔다 갔다 하니까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주기를 찾으러 가보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코사인 x의 기본 주기는 2파이인데 x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파이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1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탄젠트 함수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탄젠트 함수는 진폭이 없었죠. 그쵸? 위로도 최대값이 없고 아래로도 최소값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 근데 앞에 3분의 1배를 한다는 건 진폭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탄젠트에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 x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주기가 바뀌지도 않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하는 점근선의 방정식 2분의 파이를 기억해 주시고, 주기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파이만큼 더 가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생기겠죠. 2분의 3파이. 자, 코사인, 탄젠트 함수는 0,1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점근선에 닿으면 안 될 거고, 원점 대칭이니까 반대로 내려가면 되고,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똑같은 짓을 다시 한번 시키면 되겠고, 반대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치역과 주기래요. 치역은 뭐야? 나올 수 있는 y 값이죠? 모든 실수. 자, 주기는요? 바뀌지 않았죠. x 앞에 숫자가 없기 때문에 파이입니다 라고 각각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탄젠트 그래프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킬 때 해봐. 그림 자꾸 그려야지, 삼각함수를 자꾸 그려보셔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인상이 그래프 그려봐. 자, 대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얘기하는 거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얘기하네요. 그렇죠? 자, 이동하면 여기까지 만들어 볼까요? 자, y는 sin의 x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3분의 파이 대입하면 될 거고요. y축의 평행이동은 마지막에다 같은 부호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점을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x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결과는 p가 나와요. 이런 얘기죠. 자, y는 p가 나올 거고요. 자, sin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요런 식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줘요. 자,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2파이를 빼는 건 여긴 6분의 파이 값이 되겠죠? 자, 6분의 파이는 뭐야? 60분을 바꾸면 30도죠? 사인 30도는 특수각이죠?
얼마입니까? 2분의 1.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가 되면서 2분의 5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쵸? 자, 넘어가서요. 2번 봅시다. 자, 2번.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절대값이 없다고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는 사인 함수에서, 기본적인 사인 함수에서, 자, 진폭이 2배가 됐으니 여기가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함수겠죠.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가장 높은 값은 1이 될 것이고 가장 낮은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대요. 자, 그럼 이 절대값은 뭐야? 음수가 나오는 영역의 절대값의 효과로 양수로 바뀌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 꺾여서 올라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결국에 마지막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도 앞뒤로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얘가 절대값으로 꺾여 올라온 거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건 3이고요.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건 0이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최대값은 3이고요. 최소값은 0이 되면서 빼면 3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자, A는 진폭을 관장한다고 얘기했죠? 자, 진폭 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마3까지잖아. 진폭이 얼마야? 6이지? 자, 원래 기본함수의 진폭은 얼마였어요? 마1부터 1까지였었죠. 그쵸? 1부터 마1까지. 원래 2였어요. 그럼 몇 배? 3배잖아. 그러면 A는 3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B는 주기에 관장돼 있죠. 주기라는 한계 패턴이 끝날 때니까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한계 패턴이 끝날 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가 하나의 패턴이 끝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주기는 4분의 3파이에서 시작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빼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4분의 4파이니까 주기가 파이라고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b가 얼마가 돼야지 파이가 될까? 2. 코사인은 기본 주기가 2파인데 역수를 곱해서 주기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b는 2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얼마? 2가 되겠네.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시고요. 보십니다. 자, 평행이동이 2분의 파이만큼 양수 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끌고 와 볼게요. 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파이죠. 그쵸? 얘를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가 지금 현재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평행이동을 2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원래대로 돌려보면 얘가 여기서 출발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A가 양수인 3이 맞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밑에 붙는지 위에 붙는지 확인해서 A의 부호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자, 이동시켜 보니까 여기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양수입니다. 이동시켰을 때 출발점이 여기 가서 붙어버리면 음수예요. A는. 이해되십니까? 그것까지 조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A가 음수인 것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지. 그쵸? 근데 우린 얘가 같아야지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바꿔줄 것인지 얘를 바꿔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사인 제곱밖에 없죠. 왜? 사인의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x를 더하면 1이 된다는 특성이 있잖아. 이걸 이용해 보면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대신에 선생님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으로만 구성됐죠? 다시 정리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에 플러스 1 플러스 a라는 식으로 됐을 거야. 그치? 자, 최대값이 4분의 13이래요. 근데 구성식이 어때요? 코사인의 제곱도 있고 코사인의 1차도 있지. 복잡해 보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보는 방법이 있겠네.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모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 같은 것들을 t로 치환했을 때 기본 범위 0보다 크다가 잡혔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본 범위가 잡히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도 치환하면 기본 범위가 잡힙니다. 자, 그럼 치환된 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건 이해되시죠? 맞나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뀌게 된 거고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봐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대칭축이 어딘지가 중요하겠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t제곱 플러스 t가 되잖아. 그치? 그럼 대칭축은 어디겠어? t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빨리 뽑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범위인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 더 가까이 있을 거고요. 1은 더 멀리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최소값은 1에서 나올 거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여기의 값이 얼마래? 4분의 13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y값이 4분의 13입니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대입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쵸?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1 플러스 a를 하면 4분의 13이야.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4a는 13이야가 되겠네. 자, 더해주시면 5죠. 그럼 4a는 넘어가서 5를 빼주시면 그쵸?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2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쵸?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복습을 여러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되세요? 푸는 과정? 좋습니다. 자, 5번은 간단하죠. 자, 주기를 찾아서 주기가 같은 걸 확인해봐 이런 문제지. 주기는 x 앞에 있는 숫자인 4분의 1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파이고요. 자, x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를 곱했으니까 얘 주기가 4파이짜리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보기들 중에서 주기가 4파이짜리만 골라내면 되겠네. 자, 기억은요. x 앞에 숫자 없으니까 기본 주기 2파이 그대로 있겠죠. 자, 니은은요, x 앞에 2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주기 2파이에다가 2분의 1의 역수인 2를 곱해주면 주기가 4파이. 얘 똑같이 4파이네. 하나 찾았고요. 자, 디귿도 보겠습니다. 디귿. 자, x 앞에 숫자가 파이가 있는 거야. 그치? 잘 봐. 자, 탄젠트의 기본 주기 파이인데 x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를 곱할 거니까 주기가 얼마로 바뀌어? 1입니다 해서 주기가 1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탈락이죠. 그래서 같은 것은 니은입니다 라고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지만 학교 시험에